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요소 1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요일에는 묵직한 두 분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시장부터 종목까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장을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다. 이런 지루한 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명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약간 다릅니다. 2부에 주유소 2부에 특별히 이제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만큼 1부에서 오늘은 도팀과 박팀의 수익률 대결을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분들 투표를 할 시간이 딱 저희 1시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샵 0082번으로 오늘의 종목 투표해 주시는 것. 2부에 있다가 하면 되지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이미 승자가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자 샵 0082번 대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위원님 중에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콕 집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 묵직하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려 주실 분들이죠.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과 허반석 전문가님입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목요일 날 이제 나오시는 우리 두 위원님들이 이렇게 젠틀하고 좀 약간 캄다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게 좀 머리를 쪽 집었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대답을 좀 받고 제 기분만 좋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스타일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강조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명품 시황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소에서 일부 내에서 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이 각 팀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는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두 종목이 붙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붙은 두 종목은요. 네, 도팀의 이마트 그리고 박팀의 포스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기시감이 드네요. 포스코 굉장히 예전부터 또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종목인데 또 준비를 해주셨고 이마트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나 약간 과거로 회귀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 두 개의 익숙한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뇌구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반갑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주유소 보시는 분들은 이미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종목 예전에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좋다는 말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시점에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각각 듣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박 PD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뽀버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포스코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철강주가 조정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권이긴 한데 다시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철강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포스코를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경기 회복의 수혜주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아마 이 철강주의 조정은 중국발 지금 가격 문제 때문에 조정이 일부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조정이 일부 됐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담합을 했던 일부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한 거고요. 가격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이 자체가 철강석 가격이 철강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속도를 제한한 거지. 이걸 마치 지금 이제 국내 보도가 잘못 오도되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철강 가격은 지금 오늘 나온 레포트를 보면 다음 달에 또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고 다음 달에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속도 조절을 좀 국내에서 잘못 의역해서 마치 하락인 것처럼 오도가 됐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철강 가격은 다음 달에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조선이나 자동차 모든 전반적으로 공급되는 철강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도 12%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당화업에 대한 제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했지만 또 다른 조치를 두 가지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도가 안 됐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철강 업체들이 난립이 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난립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줬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폐지하고 한마디로 이거죠.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수출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환급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외부로 지금 돌릴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약이 됐다는 부분은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우려감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중국보다 오히려 호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포스코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철강이 없어서 문제였어가지고 그게 포스코한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중국이 이것을 투기와 사재기 등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다시 사범직하지 않나라고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 수 없죠. 두 팀의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이마트를 다시 들고 나오셨어요. 다시 사도 괜찮을까요? 네, 이마트는 지난해 연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2월 24일 주유소가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할 때 21년도 꼭 사고 싶은 종목 4가지를 꼽아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제일제당, 이마트였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 1월을 고점으로 19만 원까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을 좀 이어준 그런 흐름들로 좀 보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마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실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차트에서 또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 추세선을 조금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좀 보면요. 1분기는 6조 780억 원을 좀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153%.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총 실적을 조금 전망치를 본다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24조 2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9천억 원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천억 원 이상 돌파할 것이다. 그러면 전년 대비 13%의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7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다가 앞으로 제가 기승전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그 추세선을 일부 이탈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상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포인트가 될 텐데 기관의 매도세가 25일을 기준으로 조금 다른 색깔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기관의 매도세가 끝나면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목요일 오늘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한 번씩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마트랑 포스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잡을 수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떤 종목이 그래도 내 마음속에 원픽인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투표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오늘은 2부에서는 주유소 일부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내에 문자 투표를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오늘 승자를 가를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두 분을 모신 만큼 명품 시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두 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꽉 들어차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위원님부터 보도록 하죠. 네, 백신, 노마스크, 경기 소비 회복, 그리고 달러 인덱스, 실적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두 번째 위원님도 보도록 하죠. 네, 주도주 버티기, 외국인 수급, 그리고 MSCI 리밸런싱, 비트코인, IT 섹터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 문을 열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하고 뭐 이슈가 별로 없는 시장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잔잔한 시장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찾는다면 찾지만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최근 이슈들을 좀 돌아보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와 더불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수출이 잘 되는 부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성적은 좋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과연 질적으로 정말 우리 경기가 실제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냐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두 분의 머릿속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좀 달라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노마스크 이야기를 제가 좀 적었었습니다. 네. 노마스크라는 건 이제 결국엔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벗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또한 백신 접종이 이제 연령대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루에 이 병을 하나 오픈을 했을 때 뭐 6시간, 7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오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침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9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월 정도까지 간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목표 정도는 조금 앞에다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가 이제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누누이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마스크를 벗으면 결국엔 우리 얼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실내로 방문을 하는 내방객들, 입점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 오늘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영화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오늘도 뭐 스위스나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뉴스로 출고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해외여행, 항공,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가 이미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노마스크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와 관련된 섹터들을 먼저 잘 담아 놓았다면 버텨서 수익 극대화를 일구어 나가기에 아직도 많은 여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던 중 굉장히 즐거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정말 마스크가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위원님들은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어디 좀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전문가님? 저 일단 여행, 코로나19가 되고 제일 불편한 점이 여행을 못 간다는 그러니까요. 거고 또 하나는, 사우나를 못 간다는 거. 아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맞아요. 대중 목욕탕 같은 데 못 가잖아요. 큰 제약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뭐 허반수 의원님 방금 말씀 잘해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볼 때 네. 오늘 이제 제 키워드는 외국인 수급인데 지금 아마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조정이거든요. 그쵸. 차트를 놓고 보면 5개월 동안 기간 조정인데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일부가 아닌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지금 힘이 없잖아요. 어제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정말 이제 힘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끝날 것인가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그때는 일단 모멘텀이 다릅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일종의 안도렐리입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당장 없을 거다. 뭐 테이퍼링이 좀 지연될 거다. 이런 안도렐리가 나오면 시장은 상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명히 조정권 아래에서의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되고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상승하려면 안도렐리가 아니라 리오퍼닝 되면서 봉쇄 조치가 해제되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시장은 이제 이 조정권을 탈피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보면 리오퍼닝 관련된 종목들이 아름아름으로 강하게 가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안도렐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언제 바뀔 거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월달 이후에 지금 MSCI 리밸런싱이 5월달에 되면 6월달에 들어가면 아마 패시브 자금들이 새롭게 재편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재편이 되는 걸 보고 액티브 자금들이 따라서 움직일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주체, 자금의 주체들이 크게 보면 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과 종목을 끌어올리는 액티브 자금들이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 빠르면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아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도 액티브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과연 이제 IT 섹터를 주도 섹터로 편입해서 지수에 넣을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 이 부분이 확인되면 아마 주도 섹터별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대응이 시작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 주가 아마 공매도와 액티브 자금 간의 치열한 물밑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발을 같이 담글 필요가 없고 경기 회복 관련돼 있는 주도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계시면서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현금은 다음 주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액티브 자금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한 발 물러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T 섹터를 볼 때 과연 이제 IT 섹터가 주도 섹터로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지금 미국의 종목별로 자금 흐름을 좀 추적해 보면 ETF 중에서 이전에 그 성장기 위주의 혁신 기업에 들어왔던 ETF들이 어느 정도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재편의 방향을 보면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된 쪽은 자금의 매기가 좀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다시 모이는 상황이 보이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했던 나머지 IT 섹터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자금이 원활하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의 IT 섹터에 자금이 모이는 방향이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대형주를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은 현재 보면 러셀 2000 쪽에 중소형주 자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올해는 오히려 자금의 위치를 보면 러셀 2000과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관련되어 있는 IT 종목 바스켓거래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허반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은 반드시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IT 너무 안 가는데 언제 가냐? 플러스 소비주 나 아직 못 담았는데 그럼 뭐 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수익률 게임에서 좀 배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좀 플러스로 알파로 아이디어를 좀 주셨어요. 이렇게 시장이 잔잔한데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어떤 액션을 크게 하는 것보단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는 MSCI 리밸런싱을 또 앞두고 오늘까지 또 지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MSCI 리밸런싱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투입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거든요. MSCI 리밸런싱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이게 대체 우리 투자에 왜 중요한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내구조에서 또 이주한 위원님께서 준비를 아, 네, 하신 목요일은 부분일 너무 것 같아서. 훈훈한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MSCI 그 지수는 우리가 네네. 크게 보시면은 선진국 지수와 뭐 이머징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SCI라는 그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구분을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시장별로 구분도 하고 지역별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지수, 유럽이나 북미 중심이 되는 선진국 지수나 혹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중심이 되는 이머징 지수. 혹은 지역별로도 구분을 합니다.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갔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몇 번에 걸쳐서 도입을 했다가 원화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역외 거래를 허용해야 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를 역외 거래로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 통화체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머징 지수에 못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우리나라인데 대부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이머징 지수에서 인도나 쿠웨이트, 중국이 편입 비율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편입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우리나라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최고 많이 갈 때가 한 12%, 그다음에 제일 적게 갈 때가 한 8% 중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입과 편출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물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ETF 쪽으로 많이 몰리고 이 ETF가 전체적으로 바스켓 거래를 하기 때문에 MSCI에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혹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액티브 ETF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체 자금 비율은 한 7대3 정도로 패시브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액티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이 MSCI 리밸런싱이 될 때 어느 섹터 쪽으로 바스켓 거래를 하는지 보고 그 물량을 활용해서 그 종목을 끌어올립니다. 최근의 경향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눈치 보는 거는 그거죠. MSCI 리밸런싱에서 어느 쪽 섹터 쪽으로 물량이 많이 편입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건 종목보다는 제가 볼 때 섹터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아마도 지금 작년의 경향을 보면 MSCI 리밸런싱 되는 그날이나 그 다음날 보통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외국인 자금들이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두 차례 급등이 나왔을 때 전부 다 한 달여 상간에 외국인 자금들이 작게는 3조, 많게는 7조 원 이상 단기간에 몰리면서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드라마틱하게 올 1월까지 올라왔던 그 부분도 액티브 자금인데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 매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매집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이 대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바스켓 거래가 어떤 쪽을 담고 있는지 왜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도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 것도 보면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어떤 의미에서 들어간 걸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스켓 거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현재 90 밑으로 내려왔고 앞으로도 90을 뚫지 않고 90 밑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달러 약세가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0 이하로 내려왔던 게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유럽이 코로나19를 좀 극복을 하면서 유로화 강세까지도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이 조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그나마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조금 차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네. 위험 자산 선호 심리는 일정 부분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면 이머징 마켓, 신흥국 ETF로의 자금 유입은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긍정 요인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ETF나 뭐 바스켓 매매 같은 것들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조금 마련이 되고 있다. 거기에
제가 꼽은 이슈는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 지금 90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외인 수급세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는 조금 더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 상황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이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급 상황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IT와 관련된 부분들도 기대감이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달러 인덱스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내구조에는 달러 인덱스 한번 넣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질 만한 신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월 고점부터 5월 지금 현 구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최근 시장에 좀 참여한 초보자분들은 답답하다. 왜냐하면 작년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이 보기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 언제쯤 뚫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나타낼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빠르면 제가 봤을 때 이번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조정이 길어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하실 건데 결국 이제 조정이 이렇게 길었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조정을 보면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급등했던 부분에서 조정이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지금 갔다는 부분은 시장이 사실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르고 시장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주식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강한 시장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 금융위기 직전에 있던 그 장에서도 사실 이런 정도로 우리 시장이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수록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고 다만 이제 어떤 섹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할 것이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 경기와 관련되는 사이클에서 일단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아마도 지금 현재 이 5개월간의 조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막바지 국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 조정의 기간을 봤을 때 최고 길었던 기간이 보통 4개월이었거든요. 네. 보통 짧으면 2개월, 유동성장에서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은 길면 4개월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5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와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렇게 시장이 상승할 전환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허반석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을 조금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장기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부분들은 지수 자체 그리고 종목 자체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고밸류라는 부분의 부담감을 떨칠 수 없지 않나라는 부분인데요. 지수는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주들이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중소형주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뭐 공매도라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들 하락을 한 종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볼 때에 지난해 연말은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라는 말씀을 지난해 연말에 드렸고 2달 전부터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차트상 추세 하단부에 근접해 있는데 여지없이 그 기업은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차트상
추세선과 맞닿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꼽아내야 되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지만 이 시장에 있어서는 5월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힘든 달이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도 5월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종합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뇌구조 아주 알찬 이야기들 많았는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백신과 노마스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100을 기준으로 90을 하회하고 있다는 건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유의미한 지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재환 전문가님께서도 외국인 수급 이야기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기민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MSCI 리밸런싱은 IT 섹터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앞으로 주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갈릴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두 분의 분석 모두 놓치지 말고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일부 안에 모든 내용들을 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목 진품명품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투표 시간이 오늘은 얼마 없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죠. 이마트 대 포스코 맞붙었는데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 것 같은데요. 이마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이제 기업을 생각을 하실 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이라고 우리 도앵커님께 질문을 드리면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외워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별다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SG 랜더스라는 야구단을 인수했을 때 선수단에게도 이 별다방 커피를 정용진 부회장이 딱 선사를 했을 때 선수들도 조금 사기가 진작되고 우리도 이제 직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본사가 50%를 갖고 있었는데 이마트에서 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조금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가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 중 20%는 이마트가 지분 인수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GIC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나머지 30%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70%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으로 들어와서 연결 실적으로 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의 실적 자체가 단순하게 합산했을 때 약 영업이익이 현재보다는 70% 이상 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이 이후에는 뭐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나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연결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쉐어보다는 이마트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기적 그런 전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는 이마트의 기업 가치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 내외 정도였는데 현재 수준으로 따지고 본다면 2조 6천억에서 2조 7천억 원 사이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0% 지분이면 1조 3천억 원 이상의 지분 가치가 있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의 첫 번째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확대해서 이마트의 연결 실적 자체가 더 좋아질 공산이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외웠던 부분에서 나왔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샵 0082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다가 이마트에 이제 우양 핫도그까지 곁들이면 허반석 위원님 세트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전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들이 이렇게 연속성이 좀 있어요. 또 재미있게도 이렇게 좀 연관돼서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더 재미있겠네요. 자, 포스코도 질 수 없죠. 포스코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위원님? 네, 결국 이제 포스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최근 단기간에 물량을 좀 내놨잖아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울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 차익 물량이 거의 이제 소화가 마무리 단계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 효과를 느끼는 펀드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 1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한 4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으로 포스코가 그동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포스코 수급에서 이 한 40만 주 좀 안 되는 이 물량들이 주가를 제법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지난 6개월, 그러니까 올해 포스코를 지금 끌어올리는 ETF 펀드 물량은 3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주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한 10% 남짓 물량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ETF에 바스켓 거래로 들어온 물량의 9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0% 물량으로 지금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지금 90% 물량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포스코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매수를 좀 전환됐는데, 어제 미국도 보면 철강 섹터에서 소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10여일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체들이 매도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미국 철강 관련돼 있는 뭐 클리블랜드 같은 이런 종목들은 리딩 업체들은 거의 4, 5% 정도 대부분 다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이제 점차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본다면 그동안 너무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크게 받을 필요는 없고 단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이제 수급을 보고 좀 주춤거리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단기 차익 물량 소화가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이 점이 좀 걸리셨던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와 이마트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끌리시는지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코너도 시작을 해봐야겠죠. 종목 진품 명품 시간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클리오, SM, 아난티, MC넥스, 세운메디칼 다음 종목들도 좀 볼까요? 네, 참 좋은 여행, 그리고 일진파워, 샘CNS, 이오플로우, K사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감정가를 좀 새롭게 써주시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감정가에 도달도 하기도 하고 전문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도착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소비주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뀐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일단 어떤 종목들 먼저 보고 싶으실까요? 네, 아난티를 좀 말씀을 아난티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아난티도 그렇고 리조트, 뭐 호텔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난티는 이제 보면 골프장도 가지고 있지만 리조트를 분양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한다는 것 자체는 PF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짓고 그리고 분양을 하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리조트, 호텔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순이익도 143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상승을 했는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업을 보실 때에 이제
하락의 고리를 끊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턴 어라운드라고 실적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 쪽으로 보실 수도 있고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어제 오늘 좀 시장에서 이슈로 좀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아난티 남해 그리고 가평의 아난티 코드, 부산의 아난티 코브 이렇게 세 개의 리조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그리고 아난티 강남 호텔 그리고 아난티 빌라주라는 것들을 이제 2023년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분양 수익이 약 8천억 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심 있게 보셨다면 이제는 바닥 중에서도 아주 대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지없이 바닥 권역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차트로 봤을 때는 전일장에서 약 17% 상승을 해주는 종가 기준으로는 14%로 마감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차트로 봤을 때에는 얼마 오르지 않았다. 고점대로 본다면 최근 1년 동안에는 12,000원 정도가 살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뭐 대면 접촉을 조금 피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력이 된다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휴양을 즐기려는 그런 니즈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 시절에 결국엔 이 소비에 대한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쓰고 고가 내구재에 대한 부분들, 백화점에 방문을 해서도 여러 사람이 조금 쓰는 그런 비중의 데이터보다도 한 사람이 와서 고가 내구재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명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한 이런 리조트에서도 매출액 그리고 분양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엔 이제는 시작인데 일단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종가가 9,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하실 때는 오늘 같이 밑꼬리를 달았던 데가 저가가 9,47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9,500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차트가 조금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셨다면 15,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까지 언제까지 올라가나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명품 소비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소비를 할 데가 없어서 답답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아난티에 대해서 감정가 새롭게 써주셨으니까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난티입니다. 감정가 15,000원 라인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 줄 정리도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시작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트가 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님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화장품이죠? 네, 제가 중소형 종목 잘 언급을 안 드리는데 이 종목 말씀드리는 경우는 클리오는 잘 알고 계신 건 색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소비주 중에서 뭐를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일단 저는 화장품주는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에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이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경기 회복과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을 보실 때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중국의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베네핏을 가지는 게 아니고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화장품주만 반드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자체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가격대가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게 가장 퍼스트가 될 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보지 않는다면 중소형주에서는 무조건
색조 화장품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중소형 지방 도시까지 포함해서 유통망을 보충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제품은 마스크와 색조 화장품 이 두 개로 거의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아니면 색조 화장품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클리오는 이제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런 색조 화장품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와 색조 화장품이 중국에서 가장 강했는데 이번에 경기 회복에 들어가면서 더 초점이 좀 맞춰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아무래 퍼시픽으로 좀 크게 보시거나 혹은 색조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클리오. 이 클리오는 색조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색조 화장품들이 유통망 건설에 실패하면서 실적이 좋지 못한데 클리오는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좀 거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승할 때 하루에 10% 이상씩 급등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종목을 좀 눌림목을 잘 기다렸다가 한번 공략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정가는 어느 선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아마 이제 오늘 또 급등을 해가지고 25,000원 전후까지 와 있는데 25,000원, 24,000원 여기 전후에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 놓고 보시고 만약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중국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고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죠. 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클리오입니다. 감정가는 3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소비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비재의 핵심이죠. 중국 관련 이슈도 얽혀있는 화장품 중에서 클리오 볼만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 진품 명품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수익률 대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규칙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모두 정리를 시켜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당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동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요, 여섯 번째 규칙이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익률 5% 달성 시 익절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단 하락 시 강제 청산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아침 프로그램인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가격 전략 변경이 그때그때마다 가능하다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붙은 두 종목은요, 바로 이마트와 포스코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이마트, 포스코 사실 너무 둘 다 내실 있고 좋은 기업이고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포스코랑 이마트를 처음 말씀드렸을 때 약간 돈이 없어서, 내 자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 그래 내 종목이 아니겠지 하고 보내줬는데 이제는 다시 기회가 온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분들에게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주환 전문가님, 포스코 세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역시 이제 제품 가격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하는데요. 제품 가격이 다음 달 또 인상이 됩니다. 최근 이제 철강 가격이 철강 회사들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과 담합에 대한 가격 인하 요인이 나왔다 이 부분인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고 중국이 담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급등을 좀 제한했지만 철강 가격은 여전히 인상 중입니다. 다음 달 이제 여름 강도 이제 인상이 되면서 대부분 인상폭도 1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절대 지금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 가격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중국이 수출하는 데 대한 부가가치 단급을 중단하면서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수출하지 말고 내수로 돌리라는 압력을 넣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이 철강과 관련된 수급 관련해서 정부와 각
그 철강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오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하지 말라. 이게 1번이고 생산된 물량을 국내로 다 돌려라는 게 첫 번째 오늘 전망이고 또 한 가지는 호판 가격이랑 철근 가격, 호판이랑 철근을 증산을 최대한 풀로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 당분간 올 하반기까지는 철강 회사들에서 뭐 보수라든지 정비와 관련돼서 공장이 쉬는 걸 좀 중단해 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철근이 한 20%, 후판이 한 8% 정도 증산에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철강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니냐는 이 우려를 본다면 왜 각국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철강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무조건 국내로 돌려라는 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단순하게 뭐 포스코가 지금 40만 원을 한번 찍어서 목표가를 달성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조선이나 자동차 마찬가지지만 호판과 강판 전부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고 제품 가격이 지금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이 절대 지금 이번 하락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제품 가격이 인하된다는 그 부분과는 전혀 정반대라는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제품 가격 추가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가던 철강주들 왜 최근에 못 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 그리고 철강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도 질 수 없죠. 위원님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네, 플러스 알파 첫 번째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5일 이마트가 이제 최상급 호텔 조선 팰리스 호텔을 공식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예전으로 따지면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죠. 거기 부지에 이제 호텔을 올렸습니다. 이 조선 팰리스 호텔이라는 명칭인데 럭셔리를 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유통 사업 채널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결국엔 이제 호텔을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를 좀 본다면 면세점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플러스로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맥락이 조금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유통 채널과 그리고 호텔 이 두 가지 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럭셔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백화점에서 1인당 명품 소비에 대한 지출 금액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해외여행을 가기보다 국내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그런 타겟층들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 팰리스가 25일 이제 개장을 하면서 그 전부터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회원권 모집을 했는데 250명 모집에 600명이 좀 몰렸다라고 합니다. 연회비만 1,000만 원이 넘고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신세계에서 명품 소비 등장했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는 1박에 1,600만 원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마트 주식을 사서 스위트룸은 아니더라도 1박 정도에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은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이마트 차트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확대해서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대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유통 채널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호텔 체인에서도 수익, 포스트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호텔로 여행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 두 가지의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알파인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아난티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근에 이런 고급 호텔이라든지 호텔에서 이제 호캉스를 보낸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 또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그리고 이마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투표를 해주시면 어느 팀의 포트에 좋은 종목이 편입이 될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투표를 할 시간을 또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포트폴리오 현황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죠. 허반석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호텔 신라 저희가 익절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을 좀 반납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대우조선해양 그래도 7%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면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GKL 역시나 소비주로서 5%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고 있고 삼성물산과 세아제강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전체 수익률을 보면요. 수익률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도팀이 오늘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복구 금액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박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동신건설과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번 익절 처리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를 다시 가지고 나오셔도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젠큐리스 지금 현재 13%, 모비스 3%대 수익률이 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오리온홀딩스, 안랩, 그리고 한국전력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전력, 와, 이 종목이 이렇게 가네요. 9%대 수익률이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이 종목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복구 금액을 좀 보도록 할까요? 아우, 배야, 도팀은 없는데 복구 금액이 지금 박팀이 더 앞서고 있네요. 하지만 도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도팀 응원드립니다라고 하려고 했다가 아차아차 내가 오늘부터는 좀 공정한 심판의 자격으로 있는 게 가끔 까먹어요. 도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혼을 내고 싶은데.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뭐죠? 별다방? 네. 네. 네, 이렇게 저는 조금 도팀의 시너지를 자꾸 끄집어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공정함을 잃고 살짝 지금 혈압이 올라왔다가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이렇게 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응원드린다는 말씀 더불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투자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도팀이 복구 금액이 없는 만큼 이마트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놓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네, 편입이 돼야 그렇습니다.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네. 샵 0082 네. 이마트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허마트라고 보내셔도 네. 됩니다. 허마트라고 보내시면 호텔 신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얼마 전 SSG 랜더스라는 야구단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오프 라인에 있어서 조금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야구단 선수들이 이제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 걸 보면 신세계도 들어가 있고요. 이마트도 들어가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스타벅스 마크를 달고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엔 이 야구단 자체 그리고 야구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관중들과의 시너지 어느 스포츠보다도 이 야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그 단합 결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SSG 랜더스 그리고 SSG.com 그리고 이마트,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노브랜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벤트들과 할인 이런 혜택들이 결국엔 이 신세계 이마트 그룹들에게는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되고 관중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응원을 얼싸안고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온오프 라인에 있어서 이 SSG.com의 지분도 이마트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연결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기업인데 추세선을 살짝 이탈해 있다. 그러면 곧 올라올 것이다. 라기는 저위험 구간이다. 그리고 숫자상 수급 또한 기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기 때문에 샵 0082 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멘트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쪽을 응원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중립국이다.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여러분들 이마트에 대한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도 질 수 없는데요. 이미 한번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 다시 또 편입을 시도코자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마지막 한 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네, 최근에 철강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제품 가격이 인하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진짜 제품 가격이 인하되는지 인상되는지, 왜 각국의 정부들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 금지령을 내리는지, 중국이 왜 보조금으로 인해서 수출업체들을 옥죄서 국내로 돌리는지, 오늘 왜 우리나라가 정부와 관계자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라는 압박을 하는지, 그만큼 지금 현재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인데 이런 호황을 지금 맞은 때가 철강 업체들이 제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현대제철 얘기를 했다가 올해 포스코로 전환을 시킨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이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뜨고 있지만 리튬 강산이나 니켈 강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올해 안에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철강 가격 인상으로 좀 부딪히는 시점에 분명히 이게 부각이 될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포스코는 작년에 현대제철을 능가하는 올해 아마도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요.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을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네, 포스코입니다. 네, 도팀 어떡하죠? 네. 이마트로 재도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재수 삼수도 있으니까요. 네, 좋은 종목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시기를 가리지 않으니까 오늘은 포스코가 승리한 만큼 여러분들 포스코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 주유소 3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고 아침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주유소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든든한 두 위원님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